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을 수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역이민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올려드리고 많은 또 시청률이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1.5세, 2세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70년대 이상, 80년대, 90년대에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면서 한국으로의 이민, 역이민을 많이 가십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안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래도 고국이 좋아서 내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이 즐거워서 남아있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혹시 내 주변의 친인척과 또 좋은 관계 때문에 역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외국에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는 운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게 되는 역이민. 그래서 65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도 받고 한국에서의 65세 복수 국적을 받고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교포들, 그런데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 또 생각했었던 것보다 달라진 상황들, 그리고 내가 체크를 했었던 것보다 삶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들이 생기면서 다시 내가 제2의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역이민으로 한국을 왔다가 다시 제역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솔솔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오늘에서는 이 역이민, 어떻게 보면 재이민이라고 하죠. 4가지의 이유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런 이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에서의 삶에,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오랜 동안 지켜본 많은 분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느껴본 감정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자, 뉴욕 기다리쌤이 전해드리는 오늘의 교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역이민 후 다시 재이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로 떠나는 분들 의외로 많죠.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물가와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내가 살던 곳에서 2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의 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장만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가 보니까 내가 살던 곳보다 경제적인 부분은 똑같은데 집의 규모가 달라지죠. 그리고 막상 나가서 시장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음식값이 싸다고 느껴서 옛날에 갈비탕 한 그릇, 순댓국 한 그릇이 돈 10,000원이면 됐던 것이 요즘에는 삼계탕 한 그릇에 보통 20,000원, 22,000원, 25,000원을 갑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쓰다가 보니까 한 달 지출로 가계부를 쓰다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집값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를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살려고 그러면 적어도 2억에서 4억 사이가 들죠. 혹은 월세를 살려고 해도 내가 넣어야 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10억 안팎으로 들어야 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이 잘 되는 지역에서 살려고 하더라도 몇 억은 줘야 되는데 그 집의 규모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넓은 초원을 바라보고 집 바로 앞에서 새들이 울부짖으면서 앞에 사슴이 뛰어다니던 그런 집 구조로 살던 주차, 파킹 아주 쉽게 하던 그런 분위기와 비교하면 턱없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입는 것, 쓰는 것, 지인들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값을 막상 한 달을 지나고 6개월을 지나고 1년을 지나다 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가와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살려면 주거비의 부담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땅도 넓고 집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나이가 들면 재취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요즘에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
있는 사람들도 은퇴를 해야지만 되는 나이가 돼버립니다. 생각보다 빠른 나이죠. 그렇다면 각 구청이나 각 시도군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래서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이런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만 가서 보면 경쟁력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재취업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능력 중심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도시는 미국도 어렵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비교를 하면 한국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재이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활과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점만 가도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경우보다 그냥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제까지 거기서 하죠. 네. AI, 인터넷, 그리고 각종 서비스. 한국에서는 요즘에 신분증도 안 들고 다닙니다.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안 들고 다니죠. 다 모바일로 선택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장시간 근무하는 문화, 촘촘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넓게 살다가 와서 피로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개인적인 삶의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초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삭막하다는 부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긴 됩니다. 누가 뭘 하든 간에 크게 간섭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내가 다시 해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요? 생활하면서 문화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공백이라는 게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4시간 동안의 그 공백이 막상 한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의외로 갭이 크다는 걸 느끼죠. 그만큼 안정을 갖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활동과 주변 사람들과의 동화가 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격이 오픈마인드가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난데 내 성격이 조금은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뭔가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두기에는 내 성격과 내가 살아온 상황이 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분들은 좀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부모는 이미 저 세상을 떠나셨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족보 관계에 있는 내 친인척들이 너무 떨어진 시간이 오래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나중에 한국에서 와서 살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친인척도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요. 그러면 나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과 문화적인 이유에서 부딪힘이나 갭이라는 걸 느낍니다. 내가 지방 도시에 어디 가서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라도 조금 가르쳐 보겠다. 혹은 내가 삶의 노하우를 좀 사람들과 말을 나눠보겠다고 하면 잘 안 되죠. 오히려 많은 한국 분들도 요새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것처럼 한국 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구태의연한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보다 세련된 생각과 오픈 마인드, 오히려 더 개방적인 생각으로 변한 사람들을 보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내가 스스로 너무 폐쇄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이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함께 지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는 창의적이고 자기 표현적이며 다양한 진로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도 이제는 교육이 창의력과 자기 표현 중심의 내용이 많습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존중은 아직까지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은 곳과는 좀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부분을 들춰보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고향이니까 편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이 이미 내 스스로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통화나 또 정서적인 부분이 안 맞는 것을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 다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그들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저만 매일같이 속을 뽀갈뽀갈하고 살고 있는 걸 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살아온 해외에서의 오랜 시간 살아왔었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이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2025년도, 26년도의 상황과 큰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뭔가 어울리기도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자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해외의 한인 커뮤니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치게 되면 내가 살아왔었던 텍사스, 뉴욕, 뉴저지, 시카고, 시애틀, 플로리다, 또 LA에 있는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익숙한 네트워크 속에서 사는 게 더 마음에 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제적인 부담, 과도한 경쟁과 피로감, 자녀 교육적인 문제, 정서적인 이유, 이 네 가지가 바로 역이민자들이 다시 재이민을 선택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아니야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뉴욕 키다리쌤이 이거는 빠뜨렸네 이런 게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다 말씀을 지금 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역이민을 하셔서 한국에서 안정되게 정착을 해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과 편리함 아니면 해외에서의 자유와 여유 어느 쪽이 더 여러분 시청자분의 본인과 가족에게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 지금 역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 65세의 복수 국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쌤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키다리 쌤과 함께해요.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쌈.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